뒤지고 싶어? 눈 안 깔아? 우리가 누군지 알고 멀뚱멀뚱 쳐다봐. 그냥 가던 길이나 가세요. 확 뒤지기 전에. 건달들이 지나가던 한 여성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후 건달들은 그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된 뒤 깊이 후회하며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었어요. 17살 미연의 세상이 무너진 그날은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미연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울대 법학과 교수 강태준. 한때는 정의로운 판사로 존경받던 그 사람이 책상 위에 한 장의 편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죽었다. 이 한 줄이 미연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순간 미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판사 시절 동료 판사들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증거를 조작당했고 누명을 쓰고 판사직에서 파면되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달렸지만 모든 문은 닫혀 있었어요. 왜 세상은 나쁜 사람들 편만 들어요? 미연은 아버지의 차가운 뺨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려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를 모함했던 판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미연은 그들의 눈에서 위선을 읽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훌륭한 법학자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판사가 미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미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배신한 최 판사였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미연 양. 그 순간 미연의 몸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복수심이었을까요? 정의감이었을까요? 미연은 결심했습니다. 저도 판사가 될 거예요. 아버지가 찾던 정의를 제가 찾을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 판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미연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모두가 놀랄 만큼 뛰어난 성적으로요. 공부할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책을 읽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미연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동기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어요. 약속이 있어서요. 마음속에서는 외쳤습니다. 정의가 죽었다고.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로스쿨에서도 미연은 빛났습니다. 교수들도 감탄할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력과 논리력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미연의 눈빛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웃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사법시험. 미연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어요. 비극 딛고 일어선 법조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미연에게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판사 임용 면접장. 앞에 앉은 노판사가 물었습니다. 강미연 씨, 왜 판사가 되고 싶습니까? 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은 복수하기 위해서였지만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법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연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임 첫날, 미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제가 정의를 바로 세울게요. 미연의 재판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확하고 냉철했어요. 빈틈없는 논리와 예리한 질문으로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약자들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건에서는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저 판사 앞에서는 거짓말 통하지 않아. 냉정한 저울이래? 정확하게 죄의 무게를 잰다나. 동료 판사들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별명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억울함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미연은 매일 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정의는 죽지 않았다고. 자신이 살려낼 것이라고. 그렇게 미연의 판사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채로요. 5월의 햇살이 한강을 비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죽이었어요. 미연은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찾던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연을 냉정한 저울이라 불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일 뿐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저는 법정에 섰어요. 정의를 지키려고요. 미연은 벤치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7회가 지났지만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갑자기 먼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변에서 젊은 남자들이 노인 낚시꾼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미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구역이야. 여기서 낚시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된다고 젊은 남자가 노인의 낚싯대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미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왜 어르신을 괴롭히시나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5명의 건달들이 일제히 미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태석이었어요. 누구야?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래? 이태석의 비웃는 목소리에 미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공공장소에서 폭력과 갈취는 범죄입니다. 미연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 이태석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미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미연은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이태석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그는 미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순간 미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범죄자를 바라볼 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공무? 강미연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미연의 말에 이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미연을 노려보다가 동료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이태석은 떠나면서도 미연을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판사님. 이태석의 말에 미연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미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혹시 강태준의 딸이 아닌가? 미연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난 박중호라고 하네. 자네 아버지와 법대 동기였어.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친구라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었어요. 학창시절 이야기, 판사 시절의 이야기. 미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르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둘 그려졌어요. 자네 아버지는 정의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가 그를 파멸시켰지.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의 심장도 함께 떨렸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유력 정치인의 아들 사건이었어. 태준이가 맡았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미연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의문의 매듭이 하나둘 풀리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미연은 최도연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강력계의 베테랑 형사였어요. 이태석요? 악명 높은 동네 건달입니다.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지만 증인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해서 최도연의 목소리에서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연은 결심했어요.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미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태석 일당을 만난 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정의를 찾을게요. 미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한강의 물결이 일렁였어요. 누군가 정의의 저울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미연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경찰서? 최도연 형사의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이태석 일당을 쫓는 동안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연 판사님, 이거 보세요. 최도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강변 상권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곳에서 이태석이 보호비를 받고 있었어요.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닙니다. 미연은 지도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태석의 세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이태석을 돕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건달이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못해요. 최도연의 말에 미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뒤에 있다니,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다음 날 법원, 미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선배 판사인 정 판사가 다가왔어요. 미연 판사, 잠깐 얘기 좀 할까? 정 판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태석 사건에 너무 개입하지 말게. 판사는 재판만 하면 돼. 수사는 경찰의 일이니. 정 판사의 말에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법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연의 대답에 정 판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정의감에 불타면 내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어. 순간 미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정 판사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덜미가 서늘했어요. 다음 날 최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증인들이 다 진술을 번복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태석에게 돈을 뜯겼다던 사람들이. 최도연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명 협박이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미연은 법원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이태석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선배 판사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지던 중 미연은 우연히 한강변 미해결 살인사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았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김승우, 아버지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6개월 전 한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불명. 이건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일까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렁거렸어요. 미연은 최도연에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살인사건까지 연결되면. 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심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그날 밤 최도연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태석이 한강변 창고에서 거래를 한다는 정보였어요.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미연의 말에 최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료들 중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정보를 흘리는 것 같아요. 최도연의 말에 미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정말 혼자였어요.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최도연의 안전을 빌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라서 받았어요. 미연. 판사님. 최도연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멈춘 듯했어요. 어디세요? 무슨 일이에요? 창고. 함정이었어요. 이태석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연은 공포에 질렸어요.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제발 살아있어야 해.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듯했어요.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피투성이가 된 최도연이 쓰러졌어요. 도연 씨. 미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도연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어요. 미연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으로 상처를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살아요. 제발. 최도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찾았어요. 그들의 증거. 최도연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법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이태석과 그의 일당들이 전격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최도연이 확보한 녹음 파일 덕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태석이 한강변 상인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김승우 살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미연은 병원에 누워있는 최도연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도연은 약하게 웃었어요. 판사님이 정의를 찾아주세요. 제가 목숨 걸었으니까요. 그때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원장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법원장실. 차가운 분위기가 미연을 감쌌습니다. 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태석 사건. 미연 판사가 맡게 되었네.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최도연 형사와 함께. 법원장은 손을 들어 미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신청이 들어왔어. 이태석 변호인이 판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지.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장은 의외의 말을 이었어요. 그러나 기각했네. 증거가 명백해. 이 사건은 미연 판사가 맡아야 해. 법원장의 눈빛에는 미연이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응원일까요? 시험일까요? 미연은 결심했어요. 공정하게 재판하겠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한강변 상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태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태석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한강변에서 마주친 여자가 자신을 재판하는 판사라니. 미연은 감정을 숨기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석의 변호사는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판사님은 이미 피고인과 개인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강변에서 법을 어기는 현장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실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죠. 미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미연의 신문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이태석의 심리를 파고들었어요. 피고인은 왜 그토록 한강변을 장악하려 했습니까? 단순한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이태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미연은 계속 물었어요. 김승우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그런 사람 몰라요. 미연은 서류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태석의 전화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죽기 전날 피고인에게 3번이나 전화했을까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태석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미연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승우 씨는 7년 전 어떤 재판의 증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이태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재판은 바로 강태준 판사의 재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재판이죠.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미연의 눈에서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계획되었습니까? 이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난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 사람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 법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사봉이 내려쳤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태석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정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건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정 판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태석 뒤에 있던 사람은 정 판사님.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의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어요. 정 판사는 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날의 재판은 전례 없는 혼란 속에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문은 열렸어요. 아무도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중단된 후 미연의 집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도연은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온 상태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 판사가 배후에 있었군요. 최도연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정 판사는 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더 깊게 느껴졌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결정적인 증거.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최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 판사의 사무실을 수색할 영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움직일 거예요. 우리보다 한 발 빠르게.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날 밤 미연은 아버지의 옛 동료인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미연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박노인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맡겼던 건가요? 그래.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7년 동안 간직했네. 상자 안에는 일기장과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어요. 미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박노인이 미연을 밀치며 쓰러졌어요. 박 어르신, 미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노인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누군가 미연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미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노인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데려가고 증거는 최도연에게 맡겼어요. 다음 날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미연이 입장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 판사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연은 심호흡을 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석은 어제보다 더 초조해 보였어요. 미연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7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 판사가 나에게 증거를 조작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승우 씨의 마지막 통화 녹음입니다.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승우가 정 판사에게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태석에게 지시하는 정 판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처리해. 흔적 없이.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정 판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작된 증거다. 이건 불법이야. 그러나 미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의의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이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법원 경비가 정 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어요. 정 판사는 저항하다가 결국 연행되었습니다. 이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태석은 20년형을 선고받았고 정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더 많은 판사들과 검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조계의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재판은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연은 아버지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7년 만에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미연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최도연은 미연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이제 거의 나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최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계속해서 정의를 지킬 거예요. 아버지처럼요? 그날 저녁, 미연은 다시 한강변 벤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의의 저울을 바로 세웠어요. 법은 죽지 않았고 제가 있는 한 살아있을 거예요. 미연의 눈에는 결의와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미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토닥여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미연을 정의의 칼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판결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 비춰주는 빛이 되었어요.